1990년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남편의 도움으로 보디빌딩을 시작한 유시애 씨는 16년이 지난 지금 누구보다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. 유시애 씨가 암 진단을 받을 무렵 파산 위기에 처했던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회사 빚을 갚느라 고생하다 암에 걸린 것 같아 지금도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. 제가 정말 사죄할 일이었는데 아내는 그걸 극복하고 후쿠오카현 챔피언이 됐고 다시 규수 챔피언 그리고 서일본 챔피언이 됐습니다. 그 뒤에는 세계 챔피언까지 됐고요.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. 그땐 정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.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개무량합니다. 수술로 위의 3분의 2를 절제한 유시애 씨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던 식습관부터 바꾸었다. 그녀의 첫 번째 식사 원칙은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. 위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양념은 피하고 샐러드 소스도 매실 등 나무 열매나 과일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. 위암 치료를 마친 지 16년이 흘렀지만 유시애 씨는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고집하고 있다. 이런 자세라면 세계 최고령 보디빌더가 되겠다는 그녀의 꿈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. 글쎄요, 100살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. 보디빌딩이란 게 자기 몸에 만족하지 못하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법이니까요. 스스로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겁니다. 하지만 그때까지는 노력해 볼 거예요. 환갑에도 무대에 서고 싶거든요. 위암을 이겨내고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이 된 유시애 씨. 함께 운동하며 헌신적으로 보살펴준 남편과 식습관 하나부터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. 여러 가지 종류를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각각 그 채소나 과일들이 가지고 있는 항암 성분들, 우리가 보통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다 다른 종류가 들어있고요.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드셨을 때보다는 한꺼번에 같이 드셨을 때 상호 상승작용이 있어서 더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를 한 번에 드시는 게 권장사항입니다. 암을 이긴 사람들의 또 다른 식사 원칙은 담백한 맛이다. 4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박준숙 씨는 된장독에서부터 그 해답을 찾았다. 이거를요, 여기 위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끼얹으시면 이게 더 짜져요. 이거는 이렇게 비닐을 깔면은 싱거워지고 맛도 있고 노랗게 변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싹 덮어놓고 소금을 하면은 이게 덜 짜진대요. 암에 걸린 뒤 주방에서 사라진 것은 소금만이 아니었다. 다시마와 무, 북어와 멸치 등 10여 가지 채소와 건어물을 넣어 우린 국물. 설탕과 화학조미료 대신 이렇게 만든 천연 조미료를 씀으로써 자극적인 음식을 피할 수 있게 됐다. 그러면 이게 달아요. 이게 뭐냐면은 이게 화학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. 저는 그게 없어요. 그리고 설탕을 안 써요. 설탕 안 쓰고 그렇게 하니까는 설탕이 없어요. 저는 우리 집에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달짝지근해 한참 이렇게 육수를 끓이면은요 이제 팔팔 끓여가지고 한참 끓여야 돼요. 그러면은 달아요 이 물이요. 그러니까 저는 김치고 뭐고 설탕이 안 들어가요. 박준수 씨가 만든 음식은 모두 이 천연 조미료로 간을 한 것들이다. 설탕과 소금 그리고 화학조미료가 사라진 식탁.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믿음이다. 영국에는 의사보다 좋은 요리사가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. 병이 있을 때 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얘기인데요.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음식이 암을 일으키는 비중은 무려 30%.
이 적절한 식습관이 암의 발생이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? 국립암센터에서 권장하는 암 예방 식사법을 바탕으로 식탁을 꾸며봤습니다. 먼저 매끼 식사에 2-3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을 먹을 것, 그리고 식사 외에도 손쉽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항상 준비해두면 더욱 좋겠죠. 암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흡연이나 식사 등 생활 습관과 관련돼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암을 이길 수 있는 희망 역시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? 경기도 일산의 한 드라마 촬영장. 사극 드라마 리허설이 한창 진행 중이다. 그 가운데 유독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띈다. 올해로 연기 경력 45년차의 베테랑 연기자 박규채 씨. 아버님, 더 듣기 싫다. 어서 썩들 물러가거라. 아직도 선생님이 이렇게 촬영하실 때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시거나 처음에 하실 때 설레이신데요. 그러니까 그 긴장감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팽팽하신 것 같아요. 저 잘하는 저 후배들한테 방해거리는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만 자꾸 나가서 자꾸 오고 싶어. 연기에 대한 열정은 한결같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는 암 환자였다. 건강을 다시 찾은 그는 천직으로 생각하는 연기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다. 아프고 난 후 처음 맡은 배역. 가장 먼저 촬영장에 나와 꼼꼼히 되본을 살핀다. 그에게서 예전 암 환자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다. 큰 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얘기를, 물론 저는 그동안에 편찮으신 것도 몰랐었지만 이렇게 이 병을 이겨내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. 저는 지금 아프셨다는 것은 처음 듣는 거예요. 아마 선배님께서 아마 남한테 알리지 않고 아마 조용히 그 병을 극복하신 것 같은데 전 지금 처음 듣는 겁니다. 거부실록, 박순경, 아버지 같은 작품에 출연하며 80년대 브라운관을 주름잡았던 박규채 씨. 때론 꼿꼿하고 강인한 아버지로, 때론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연기자였다. 다시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촬영장.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처음 배역을 맡았을 때처럼 설렌다. 배역을 이걸 해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. 이제 나도 다시 또 연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,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가 과연 옛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정도로 내가 지금도 해낼 수가 있을까? 이런 걱정이 두 번째. 그는 어떻게 암을 극복해냈을까? 박규채 씨의 하루는 아침 운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. 가벼운 맨손 체조에서부터 스트레칭까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1시간씩 운동을 해오고 있다. 평소 건강을 자신했기에 느닷없는 암 진단은 더욱 뜻밖일 수밖에 없었다. 신체 거북스럽다. 소변이 잦고 방광 쪽이 무겁고 뻐근하고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. 조직 검사 한번 하자고 그랬을 때 뭐가 좀 이상이 있구나. 근데 이 친구가 그때까지 확실한 나오기 전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. 조직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암이다. 무심코 지나칠 뻔했던 증상은 전립선암 2기를 알리는 신호였다. 2005년 6월 가족들의 걱정 속에 수술대에 올랐다.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. 열심히 따라서 최선을 내 스스로가 다해야 된다. 그런 결심하는 그런 태도였었어. 무슨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거 없었어 나는. 스스로 박규채 씨가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내였다. 암 진단 후 아내는 아침마다 건강 주스를 챙기고 있다.
청국장을 이렇게 시골에서 그 공주에서 부탁을 해가지고